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어딜 가나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들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 주로 어디로 다니나요? 횡단보도로 다니기도 하고 보도로 주로 다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 횡단보도 보도 주행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나 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횡단보도나 보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전동 킥보드는 그럼 어디로 다녀야 하냐면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의 특례인데 자전거 등에는 전동 킥보드도 포함이 됩니다.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나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만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에서 그런데 아무런 의식 없이 횡단보도나 보도로 주행하다 보니까 게다가 전동 킥보드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죠. 최고 속도가 시속 25km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행자가 다니는 길을 주로 다니다 보니까 보행자가 때로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자, 사고 영상 잠깐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운행하시다가 이 킥보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아이를 충격했고, 그런데 갑자기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도주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막 아이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막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람과 함께 다니는 곳에서는 여기는 물론 자전거 도로가 같이 보도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사람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아예 자전거 도로가 포함되지 않은 그냥 보도를 주행하다가도 보행자와 사고가 나거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기 때문에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차대 보행자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동 킥보드는 여기다 보시다시피 차에 해당하는 것들 자전거 명백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거의 모든 법규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사고 유발하고 그냥 도망갔죠. 뺑소니 혐의 인정됩니다. 그리고 차대 보행자 사고고 보도 침범 사고입니다. 자,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보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이 뭐냐면 바로 이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 치사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앞서 보셨던 사례처럼 그게 전동 킥보드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상 차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도주하면. 그리고 12개 중대법규 위반이면서 치상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돼요. 조금 전에 보셨던 사고는 만약에 그 자전거 도로가 없고 그냥 횡단보도만 있었다면 이게 완전히 그 횡단보도 보도 침범 사고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보도 침범 사고도 그렇고 횡단보도 사고도 그렇고 12개 중대 법규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횡단보도 내 사고나 보도 침범 사고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동 킥보드 이용하다가 사고 나면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사람 보험 거의 들고 있지 않아요. 요즘에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일배책이라고 하죠. 그 보상도 그 보험 같은 경우는 전동 킥보드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 한번 나면은 정말 형사처벌도 받을 뿐더러 민사적인 책임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앞선 영상에서는 그 전동 킥보드 운전자 도망갔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중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되는 것이 바로 뺑소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형사처벌 한번 볼까요? 뺑소니 형사처벌은 단순 도주와 유기후 도주로 나뉘는데 유기후 도주는 사고 은폐를 위해서 피해자를 어딘가 유기하거나 옮기는 행위가 더해진 그런 도주를 말합니다. 단순 도주 형사처벌만 봐도 보시면 500만 원 이상 벌금이 최소 500이에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치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상해 사고일 경우에
만약에 사망사고면 사망사고는 뺑소니는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부터 해요. 그것도 최소 징역 5년 이상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으로는 면허 취소 4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무려 4년이나 되고 음주 뺑소니 같은 경우는 5년이나 됩니다. 음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동 킥보드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전동 킥보드 그 사고 판례 한번 볼까요? 요 사고는 21년에 판결이 내려졌던 사고인데 이 사고는 앞서 보셨던 영상 사례처럼 보행자 충격하고 뺑소니한 사고입니다. 사고 범죄 사실 한번 볼까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서 보행자의 왕래가 적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운전을 했고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킥보드로 들이받았고 이 피해자는 3주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고 후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벌금 700만 원이었고요. 자,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동 킥보드랑 보행자랑 충돌했을 때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 판례도 사망사고거든요. 2019년에 선고가 되었던 사례인데 자, 이 가해운전자는 일단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유발했어요. 신호를 위반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그리고 도로에 넘어지게 했고 결국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이 가해운전자가 받은 최종 형량은 금고 1년 2개월과 함께 벌금 20만 원을 받았는데 자, 이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 사망사고를 유발했을 땐 이렇게 실제 교도소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금고형은 징역형과 다르게 노형만 없을 뿐이지 교도소로 가는 건 똑같아요. 이 경우는 이제 요 판례 같은 경우는 1년 2개월이었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 횡단보도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는 거 절대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전동 킥보드 통행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다니셔야 되고요. 다만 횡단보도 중에서 물론 일반적인 횡단보도는 타고 이동하시면 안 돼요. 횡단보도나 보도 다니실 거면 내려서 끌고 가셔야 됩니다. 다만 자전거 횡단도 요즘에 설치된 곳 많죠. 이렇게 횡단보도 옆쪽에 노면이 적색이고 자전거 모양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자전거 횡단도라고 하는데 이런 자전거 횡단도는 타고 다니셔도 됩니다. 자, 요거까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절대적으로 횡단보도 주행, 보도 주행 하지 말아 주시고 보행자 안전 지키시면서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하 도로교통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